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집중력이 깨지는 공간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나 수능이 좀 가깝게 다가올수록.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문제 푸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시점이면 수능이 채 100일이 남지 않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22학년도 영어 영역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포인트를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수능 영어 영역의 원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EBS 연계였어요. 연계라고 얘기를 하면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책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요 책에 있는 지문과 똑같은 지문을 수능 시험에 출제를 하고 대신 이제 문제 유형만 바꾸는 거죠. 원래는 주제를 찾던 문제를 뭐 빈칸을 뚫어서 낸다거나. 근데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한 7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사실상 다 폐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EBS에서는 공식적으로 연계율을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70에서 50으로.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연계가 폐지됐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고3 학생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지문을 보면 아 EBS에서 봤었지 해서 네. 좀 낯익은 감이 그쵸.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없죠. 얘기시네요. 네. 업계 쪽에서는 그런 이슈들을 보면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그래서 올해는 N수생들이 고3들에 비해서 영어에서 강세가 심할 것 같아요. 절대평가 된 다음부터 1등급만 받으면 된다, 쉬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영어를 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엄청 생각하시는지? 많죠.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일단 1등급만 받으면 된다라는 말에는 100% 공감해요. 문제는 이제 1등급을 맞기 쉽다 어렵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뭐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제일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아요. 절대평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목별 반영 비율, 상대평가 시절 문과는 국어, 영어가 반영 비율이 제일 높았고 이과는 영어, 수학이 탑이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영어가 반영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어요. 작년 입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정시 기준으로 서울대가 영어 등급이 한 등급이 떨어지면 전체 점수에서 0.5점씩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6등급을 받아도 5단계 내려가니까 2.5점 깎이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수학 한 문제 더 맞추면 그렇죠. 커버가 되거든요. 뭐 영어 6등급 받고도 서울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영어 학습량을 줄였는데 이게 좀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신가 봐요. 원서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죠. 단어도 너무 모르고. 그래서 막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붙어서 학생들한테 영어 강독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는지 올해부터는 영어가 정시에서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이제 15개 정도의 상위권 대학들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영어가 2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조금 이제 정시에서 원서 쓰기도 좀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등급에 맞추는 선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그 정도로? 네, 저는 그래서 그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똑똑한 공부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나 고3 학생들이면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보통은 영어가 이제 2등급 정도만 맞아줘도 수시에서는 최저를 그렇죠. 맞추기 괜찮은 점수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만점을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한다기보다는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하면서 영어는 뭐 80점대 후반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그 시험장에 조금 컨디션 나빠도 2등급은 확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좋을 거고 뭐 의치대 같은 뭐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어는 95점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좀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등급별로 좀 공부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에서 2등급 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 중위권 학생들, 6등급 이하 노베이스 친구들 이렇게 좀 나눠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수능 영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공부를 하셨나 봐요. 저는 교육 전문 기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등급을 나눈 이게 기준이 1, 2, 3에서 5, 6등급 되게 합리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예. 딱 그 구간별로 학생들이 확 달라져요. 정말 확 달라져요. 이건 정말 합리적인 기준이거든요. 사실 수능 영어 지금 절대평가 기준에서는 3등급 혹은 그 이하, 특히나 3등급 미만은 그냥 영어를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등급 정도부터는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능이 지금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랑 과목이 혼재돼 있잖아요. 보통 국어나 수학 과목에서 4등급 정도 나오면 이건 아예 바닥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영어 4등급은 정말 바닥이에요. 이건 바닥이 맞아요. 통계 자료를 봐도 좀 감이 좀 오는데 뭐 2018학년도 수능 절대평가가 처음 치러졌던 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전체 수험생들의 51%예요. 그렇게 나요? 네. 그럼 4등급 미만부터는 전체 절반도 안 되는 그러네요. 점수인 거잖아요. 예. 그 정말로 이제 바닥인 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영어는 듣기라는 게 있어요, 듣기.
듣기 시험이 평균적으로 35점 만점인데 영어 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선행학습을 특별히 하지 않은 중학생이라도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35점을 깔아주고 들어가는 시험에서 60점대 점수 혹은 그 밑으로 받는다면 이건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등급 밑에 학생들은 사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웃긴 얘기고 단어 외워야 돼요. 일단은요? 그냥 단어를 못 읽을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가끔 그래서 뭐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제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질문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4, 5등급이 나오나. 그래서 이제 문장 같은 걸 던져주고 읽어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단어를 소리내서 못 읽어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닉스 수준인가요? 네. 어머,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학생들이 영어를 봐서 뭐 문장을 읽고 독해를 하고 뭐 문법을 해서 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특히 막 5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까 6등급 미만도 말씀하셨는데 영어 알파벳이요. 그냥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나열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요즘에 영어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그 정도 수준인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다고 느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부모님들의 교육관 자체가 아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아예 안 시키시는 분은 아예 안 시키시더라고요. 저희가 커왔던 시절이랑 너무 다른 게 저희 때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성공해야 할 수 있는 시절인 줄 알았잖아요. 개천용 시대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다른 식으로 자녀들을 백업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뭐 그렇게 뭐 다른 식으로 또 쭉 커오다가 막상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친구들도 많고 4등급 미만의 친구들은 단어 외우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셔서 단어장을 펼쳐보면요. 아무 단어장이나 아무 페이지나 넘겨봤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절반 정도 되는 단어장. 절반이나요? 네, 그게 딱 자기에게 정확해요. 보통 4, 5, 6등급 단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어장 펼쳐놓으면 8, 90% 이상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투머치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니 보다가 아는 것도 나와야 읽지. 한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50% 정도 되는 그 정도. 중학 단어장도 상관없어요. 지금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죠. 수능 시험장까지 모르는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단어를 조금 효과적으로 외우는 팁이 있으실까요? 고2 점수 때 학생들은요. 소리 내면서 외우는 게 최고예요.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읽을 수 없으면 외우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제일 좋은 게 네이버가 영어 사전이 되게 잘 돼 있는 게요. 소리 나는 거. 네. 단어 이렇게 옆에 스피커 누르면 소리를 다 읽어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심지어는 그게 수능 정도 수준에서는 영어 듣기에도 도움이 돼요. 6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보면 듣기도 막 절반도 못 맞는 학생들이 많아요. 너는 듣기가 왜 안 되니?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수능 영어 듣기 만점 아닐 정도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 친구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눈으로 보면 아는 단어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3등급 정도 되면 혹은 그 이상이 되면 단어를 외울 때는 무조건 예문 중심으로 봐야 돼요. 저희가 시험을 보던 세대 때와는 확실히 영어가 달라진 게요. 저희 때는 영어가 그냥 어려운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성. 이거 우리말로 딱 들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능에 나와요. 호미오스테이시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새 수능은 그런 단어 내지 않아요. 그런 단어 다 알 법한 단어를 엉뚱한 의미로 내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알 듯한데 알 법하지 않게. 예를 들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오답률 1위를 냈던 문제 중에 하나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star, 하늘에 있는 별 있잖아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뜻으로 나왔냐면 여기 이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장에서 나왔거든요. 주인공으로 출연하다라는 뜻으로 star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감 오시죠, 그죠? star, 영화 스타, 무비 스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게 시험장 들어가면 그 뜻이 안 보이죠, 절대로. 그렇죠. 네. 감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감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급대가 조금 괜찮은 학생들은 단어 외울 때 무조건 예문 위주로 봐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른 영어 선생님들하고 제가 의견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내가 만든 단어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단어장을 만들면요. 예문을 안 적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어 뜻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문맥상 해석이 여러 가지 열어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닫아버리는 여는 거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이 뜻에 안 끼워 맞춰지면 문제가 못 보는 거죠. 이제 1, 2등급의 학생들은 단어를 외우는 것과 동시에 저는 이제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사실은 실력만으로 점수가 가려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특히나 영어는. 그러니까 당일의 컨디션이라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근데 영어 과목에서 컨디션이라는 건요. 보통 뭐 긴장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체력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체력이요. 네, 3교시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집중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정말 집중하기 힘들어요. 특히 점심 먹으면 집중이 네. 확 떨어지죠.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집중력이 깨지는 공간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나 수능이 좀 가깝게 다가올수록.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이요? 네. 이 지하철이 정말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하철에서 이거 문제 풀다가 내리는 정거장 지나치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한테 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의 10년째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학생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냥 너 역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 집중할 수 있으면 넌 그냥 무조건 수능 성공하는 거라고. 못해요. 제일 예쁜 게 뭐냐면 EBS 수준의 문제 정도로 풀 때 한 지하철 2정거장 기준으로 한 지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하면 시간도 단축하는 방법도 그쵸. 스킬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대신에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렵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EBS 정도 교재 이 정도로 딱 추천해 드리는데 대부분 근데 지하철에서는 단어만 외우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는 예문 위주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이동할 때 예문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문은 짧아서 사람이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니까 차라리 스토리 라인이 낫죠. 네네. 혹시나 그 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지방에 계시거나 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뭐 이런 게 좀 힘든 상황이라면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디테일하세요. 동네 도서관들 있죠. 독서실 말고 도서관. 도서관 가면 아동 도서 코너들이 있어요. 네. 가보셨나요? 좀 많이 가요. 네. 그 아동 도서 코너들 가면 엄마 아빠가 애들 앉혀놓고 책을 읽혀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옆에 앉아서 문제 풀면 정말 좋아요. 이게 집중이 정말 안 되는 구조거든요. 나는 남의 나라 말로 돼 있는 글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 귀가 쫑긋하죠. 네. 익숙한 한국말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영어는 이렇게 집중력이 깨지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바스럽게 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영어 문제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5-6 문제씩은 좀 풀어보는 것. 특히나 자기가 약한 유형이면 더 좋겠죠. 문법이랑 많은 분들이 네네. 또 독해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같이 주신다면요. 문법에 대한 환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문법 환상 있죠. 네, 선입견이 뭔가 있죠. 문법을 해야 된다. 예. 그 아까 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계속해서 배워오는데 학생들이 왜 이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렇죠. 예. 저는 거기에 되게 큰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문법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딱 들어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지금 이런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 학원에서 특강을 하죠. 많이 하죠. 영어는 특강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문법 특강하죠. 뭐 여름방학 맞이, 문법 뭐 특강. 물론 이제 학교 내신에서 여전히 문법이 중요함은 맞으나 이 문법이라는 것의 비중이 저희가 학창 시절에서 영어를 배울 때랑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이 근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 어떤 학교에서도 투부정사의 용법, 완료 시제의 용법 이거 안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문법 하면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아직도. 예. 현장이랑 실제랑 너무 안 맞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 아직까지도 문법을 해야 애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고등학생 자녀분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문법에 대한 환상, 문법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문법이 어느 정도 돼야지 구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조금 것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영어과에서는 대표 강사로 있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매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문 수업, 문장 해석법 그래요? 수업인데 예. 저는 그 수업에서 문법 용어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이게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지금 수능은 그게 가능해요. 아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어를 배울 때 문법 용어를 알면서 문장을 읽어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자꾸 문법적인 거 뭔가를 해결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혀요. 나가야 되는 학습 방향이. 문법은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는 그냥 딱 정말 기본적인 거죠. 주어가 뭐다. 동사가 뭐다. 형용사라는 건 뭐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저도 문법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원이 예전에 공개했던 수능 출제 매뉴얼을 보면 평가원은 실제로 문법 문제도 아예 출제 원리를 원하는 의사소통을 묻는 문제로 출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능의 모든 포커싱은 의사소통 능력과 글을 읽는 능력. 질문하신 독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냥 뭐 문법을 위한 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독해는 읽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의 읽는 능력은 영어 능력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글 자체를 문장 좀- 해석 독해력이요? 네, 글 자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좀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게 대부분 지금 수능 영어의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문, 문장 해석을 공부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문제풀이법으로 가요, 문제풀이법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수능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읽을 줄 알아야죠. 읽을 줄 알면 문제는 풀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안 배워요, 학생들이. 정작 국어는 그런 비문학이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영어도 사실은 이걸 할 줄 알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 돼서 어렸을 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 많이 읽으면 영어 독해력 많이 쌓여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을 많이 늘려가는 게 궁극적으로 영어 독해에서는 제일 큰 도움이 된다. 근데 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 독해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다독도 있지만 좋은 글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있어요. 정말 좋은 글들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독해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영어에서 가장 좋은 글은 기출.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다듬은 글이니까. 너무 오래전으로 가버리면 지금이랑은 좀 결이 안 맞고 2014년에서 17년 정도까지 나왔던 문제들 보면 야 이거는 풀라고 낸 거야 싶은 것도 좀 많아요. 다행히 이제 절대평가 들어서 2018학년도부터는 원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글을 내시거든요. 좋은 글만 추려서 그대로 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풀이의 관점이 아니라 기출의 지문을 이해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여러 번. 끝으로 지금 영어 학습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싶은 아니면 오늘 못다한 메시지 중에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특히나 이제 문법 용어를 위주로 영어를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요. 맞아요. 이게 근데 또 참 영어라는 게 애매한 게 그렇다고 뭐 과학 같은 어떤 학문도 아니고 그 마음 다 비우고 그냥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말이에요, 말.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말요, 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단어도 유연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문장도 유연하게 볼 수 있게 되고 하거든요. 재미를 붙이기 힘든 과목이라는 거 아는데요. 조금 남의 나라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면 글을 읽는 재미를 느껴보시고 초등학생이라면 남의 나라 말로 처음 배우는 말로 남들과 대화하는 재미 같은 걸 좀 느껴보시고 중학생이라면 이제 남의 나라 말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문장을 만드는가를 배워보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언어라는 거 잊지 말고 계속 학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조종신 선생님의 말씀이 영어 학습으로 고민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